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만의 TV의 한도대표입니다. 요즘에 우리 삶을 보면 좀 좋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산불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뭐, 코로나의 상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뭐,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또 곡물가가 많이 폭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증시에서도 이렇게 곡물과 관련된 에그플레이션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폭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또 우리 뉴스를 보시게 되면 꿀벌이 지금 엄청난 실종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대략 70억 마리 정도인데요. 우리 현재 양봉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양봉이 문제가 아니라 꿀벌이 크게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 과실, 지금 우리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요, 100대 작물 중에서 70% 이게 이제 꿀벌의 수분에 의해서만 번식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4,760 농가 여기에서 40만 개 정도의 지금 벌통이 지금 전멸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총 우리나라에서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200에서 한 250만 개 정도의 이렇게 벌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측을 보게 되면은 벌통 한 개에 대략 15,000마리에서 2만 마리 정도니까요. 대략 한 70억 마리 정도가 지금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미스터리한 그런 사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완벽한 어떤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아인슈타인이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언이라기보다는 발표를 했다고 하죠. 만약 지구에서 꿀벌이 사라진다라면 인류는 그로부터 4년 후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얘기는 뭐 정말로 아인슈타인이 했다라는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뭐 꿀벌이 없어지면 사실상 우리 작물에 뭐 이 사람이 인공 수정할 수 있겠지만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할 거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꿀벌 멸종 위기설이죠. 유엔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야생벌 중에서 2만 종, 그죠? 8천 종이 지금 현재 멸종 위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국하고 유럽이 대략 34에서 40% 정도 감소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꿀벌을 좀 죽음으로 모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살충제 사용을 좀 금지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꿀벌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냐라는 겁니다. 왜 사라졌느냐? 70억 마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뭐 병입니다. 일명 이제 응애병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작은 1mm부터도 안 되는 찐득이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애벌레에 달라붙어서 기생하기 때문에 애벌레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뭐 장애가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와서 좀 이렇게 또 꿀벌이 사라진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 여기에 이제 치료제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뭐 중국 제품을 쓴다고 하지만 또 내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꿀벌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미스터리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응애병은 찐득이잖아요.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꿀벌이 사라졌다라고는 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꿀벌, 이 꿀벌이 전자파 때문에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는 얘기도 좀 있어요. 우리 꿀벌 하면은 안상규 씨가 제일 유명하죠. 꿀벌 이렇게 수염으로 제일 길게 기네스에 등재되어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몇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전자파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전자파가 있는 지역에는 꿀벌이 안 모이고 여기 없는 데만 꿀벌이 많이 모여 있는 거 보신 건데요. 뭐 이것 때문에 꿀벌이 일로 갔는지 아니면 뭔가 장애물이 있으니까 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이제 꿀벌이 전자파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는 결과를 좀 이렇게 증거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5G가 활용이 되면서
기지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뭐 이것도 사실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만약에 살충제 때문이다 또는 어떤 바이러스 때문이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수혜주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뭐 전자파 때문이다, 뭐 태양광 때문이다 이러면 사실 수혜주는 없습니다. 수혜주라기보다는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의 어떤 가설로서 바이러스 의혹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앞에는 이제 찐득이는 이제 해충이고요. 바이러스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전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것 때문에 한번 우리나라 토종 벌꿀 꿀벌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토종벌 40만 통 중에서 현재 최근에 이제 1만 통밖에 안 남았다고 해요. 최근에 이제 약간 늘리긴 했지만 거의 90% 정도가 바로 이 낭충봉합 부패병이라는 걸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건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태워서 없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낭충봉합 부패병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상벌이 됐습니다. 그리고 꿀벌이라는 습성 자체가 병에 걸리면 안에서 안 죽고요. 그냥 나가서 죽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염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낭충봉합 부패병 같은 경우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기 전에 괴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제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죠. 근데 세계 최초로 이 낭충봉합 부패병이라는 가지고 치료제를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국내에 있어서 잠시 후에 좀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낭충봉합 부패병이라고 하면은 이게 만약에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꿀벌은 병에 걸리면 밖에 나가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원인이라면 또 쉽게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꿀벌통이 텅 비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 꿀벌이 사라진 것이 낭충봉합 부패병인지 전염병 때문인지 아직 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설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한 5, 6년 전쯤에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꿀벌이 집단으로 사라지고 있고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개체수가 줄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꿀벌 군락 붕괴 현상입니다. CCD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연구를. 바로 이제 이 살충제 부분인데요. 네오키코티노이드라는 이 성분의 살충제입니다. 이게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글로벌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198개의 모든 대륙에서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꿀 샘플 75% 정도에서 바로 이 네오키코티노이드라는 상분이 검출됐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마비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된 것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검출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네오키코티노이드 이 성분의 살충제를 단계적으로 지금 금지시키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게 증가했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면 역시 친환경 살충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업체 또 잠시 후에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태양광 발전소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별들이 반사판의 빛에 방향 감각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게,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영국에서 이미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미국의 랭커스대 연구진인데요. 영국의 태양광 주변 반경 1km 지역에
벌꿀의 개체수하고 농가에 있는 일반 농가에 있는 꿀벌 개체수를 분석을 해봤더니 태양광 반경 1km 이내에 있는 꿀벌의 개체수가 더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태양광 때문에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 단지가 대부분 공원 형태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화도 굉장히 많이 심어놨고 일반 지역보다 꽃들이 많다라는 거죠. 뭐 어찌되었건 태양광 반사파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었다라는 것은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 저하로 인한 동사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좀 날씨가 따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올해만 따뜻한 건 아니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보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요. 실제로 제가 제일지당에서 설탕을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워낙 어렵게 살아가지고 정말 노가다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제 설탕을 뭐 한 500포대씩 실은 나릅니다. 양봉장으로. 그래서 이제 양봉장에서 이제 바닥에 뿌리게 되는데요. 이건 뭐 제가 실제로 배송을 나갔었기 때문에 뭐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그만큼 이제 꽃이 많이 없어졌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꿀벌, 우리가 이제 꿀벌 하면, 벌꿀 하면, 저도 프로폴리스라는 걸 많이 뿌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면역력이 증강에 좋죠. 그 다음에 로얄 젤리. 전부 다 이제 이, 면역력 증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꿀벌이 이제 그 꿀을 먹다 보니까 면역력이 좀 좋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설탕을 많이 먹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대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카시아 꿀의 가장 면역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아카시아가 지금 많이 좀 없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카시아는 외래종이고 생태계를 좀 파괴한다 그래서 예전부터 아카시아 나무를 막 뿌리 뽑아 없었던 기억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이 꿀벌이 이 겨울에 이 냉열충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겠죠. 그래서 이제 뭉태기로 이렇게 공처럼 모여가지고 이렇게 겨울을 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체온을 유지하겠죠. 근데 이제 개체수가 감소하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좀 죽게 되고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더 이렇게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뭐 전멸한다 뭐 이런 이설도 가설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등검은 말벌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꿀벌이 실종된 것은 겨울 사이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벌이 꿀통을 점령해서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벌도 겨울에는 어차피 날아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또 역시 이것 때문으로 꿀벌이 없어졌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게 보면은 면역력 저하, 또 하나는 전자파, 또 하나는 바이러스, 또 하나는 살충제로 인한 가능성. 이 네 개를 좀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살충제인 경우, 이 살충제의 이 유해 부분 때문인지, 그리고 바이러스인 경우, 이 두 개진 경우에는 수혜주고 또는 이걸 해결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국내에. 자, 바로 제놀루션이라는 기업이에요. 이 제놀루션이라는 기업은 원래 코로나 진단으로 대박났던 기업이에요. 원래 RNA 연구를 많이 했던 기업입니다. 우리 이제 이 RNA, 얘가 예전에 제가 뭐 워낙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들이고, 우리 PCR 검사를 할 때 유전자 증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진단 시약이 있습니다. 이 진단 시약으로 대박이 난 기업이고, 또 진단 키트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시약을 추출하는 기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50억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대박났던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성 자산이 400억, 그리고 부채 비율이 15%, 유보율이 한 2000% 정도입니다. 실적이 갑자기 좋아졌던 기업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뭐 PCR 검사로 인한 어떤 기대감도 이제 소멸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때 벌었던 돈을 봐도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이 업체가
바로 친환경 살충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중 나선 RNA, RNA죠. 이것도 이용해서 살충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그 해충들이 자랄 수 있는 그 유전체 자체를 발현을 억제하면서 해충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충은 사라지고 유익충에는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RNA 농약 대비해서 RNA 농약 가격이 화학 농약에 대비해서 대략 5분의 1 정도로 저렴하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려 보시게 되면요. 목표 해충이 있어요. 그 농경지에 처리하게 되고요. 이걸 목표했던 해충이 이 이중나선 RNA를 섭취하게 되고, 그러면 이걸 했던 그 해충들은 단백질 합성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이 안 되면 그거는 뭐 우리가 사망한 거랑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해충은 사라지는 반면에 유익충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약, 살충제, 이 부분을 이 제놀루션이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봤듯이 어떤 꿀벌이 현재 실종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살충제 때문이다라고 하면 제놀루션은 상당한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바이러스인 경우에 낭충봉합 부패병으로 인해서 원인이 밝혀진다라고 하면 역시 제놀루션의 추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계 최초의 치료제 이제 임상했고요. 그리고 올해 말 안에 이제 판매 허가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 나선형 RNA 기술을 이용해서요. 낭충봉합 부패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꿀벌 유충에 RNA를 넣는 거죠. 치료될 수 있는 이 RNA를 넣게 되면 낭충봉합 부패병 바이러스 발현을 억제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RNA 치료제라는 자체가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 것이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겁니다. 뭐 암세포라던가 이런 것들을 억제하게 되면 질병의 근본을 차단하는 거죠. RNA는 쉽게 얘기해서 수도꼭지를 잠그는 역할이다라고 많이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래서 벌통 안에 이 낭충봉합 부패병으로 개발하고 있는 허니가드 R 액을 넣어주면요. 꿀벌이 몸에 묻히고 다니면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동료들에게 묻히기도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확산되어 가는 그런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자체가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요. 쉽게 해서 뭐 우리나라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뭐 30억 정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세계 최초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도 향후에는 수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뉴스에 보시게 되면 이제 꿀벌 흑사병 퇴치에 한국 최선봉 제널루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기업이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꼭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뭔가 우리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보면 뭐 전쟁 관련주 뭐 많이 급등을 했는데요. 그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남의 그 불행을 먹고 사는 상승이다 보니까 저는 투자 쪽보다는 그쪽은 이제 트레이딩으로 관여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이런 기업들은 뭐 소액이라도 도와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상 도마네TV 한동훈 대표였고요. 오늘 자료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